안녕하세요. 진짜 입양을 이야기하는 사남매 해피육아 해피맘입니다. 오늘은 입양 편견 깨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편견은 제가 입양을 한 이후에 받았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주관적인 의견임을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풀어볼 그 입양 편견은요. 입양하면은 돈 많이 받는 거지? 입양 혜택이 굉장히 많은 거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음, 제가 이거는 직접 받았던 질문이에요. 근데 당사자가 직접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던 부분은 아니고요. 건너서 알게 되었고, 소위 말하는 뒷담을,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다른 분들께 이제 건너서 어쩌다가 제 귀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 한 번쯤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조금씩은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시원하게 오늘 풀어드려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이 혜택들은 입양특례법으로 진행된 아이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요. 그 입양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입양 축하금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근데 이 축하금은 우리가 출산을 할 때 아이를 낳고 나면 출산 장려금이라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이게 지원 여부도 다르고요. 그리고 금액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만 16세가 되기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입양수당이라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거는 매월 15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물론 장애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저희가 받는 금액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약물 치료라든지 병원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측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이고요. 의료보호 1종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의료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예시를 들자면은 저희가 아이들이 감기라든지 이렇게 작은 그런 증상들 때문에 병원을 갈 때 간단하게 진료보고 간단하게 약을 타올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나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는 제도고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혜택을 안 받는 거는 아니에요. 혜택을 안 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 혜택들 때문에 이 정도 금액 때문에 뭐 더 많은 아이들을 입양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 돈을 타기 위해서 아이들을 더 입양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에서 주는 아동수당 10만 원 하고 저희가 매월 받는 15만 원 해봐야 25만 원인데 저희는 아이들 보험도 들어줘야 되죠. 아이들 또 미래를 위해서 적금도 또 따로 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뭐 어린이집 비용이라든지 학교 들어갈 때 또 들어가는 비용들을 또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금액으로 이 아이들을 끝까지 키워낼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당연히 저희가 벌어서 또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택만 가지고 이 돈만 가지고 저희가 막 아이들을 더 많이 입양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제 주변에 단 한 명도 없고요. 저도 만약에 그렇게 돈을 바라보고 입양을 했다면 이 아이들 입양을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던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연세 있으신 분들이 한 번씩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 주고 애 데리고 왔니?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 질문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입양 가족들이 한 몇 분 계시는데 다들 돈을 주고 입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그 입양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입양 부모들이 입양 기간에 내고 아이를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2007년부터 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입양 수수료 부분들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 없이 아이를 입양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2007년부터 이제 나라에서 국내 입양을 더 활성화를 시키자. 외국으로 입양 가는 아이들이 없게끔 우리 국내에서 다 끝낼 수 있게 입양을 활성화하자라고 해서 2007년부터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그 입양 수수료 부분을 지원을 해주셨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수수료 부분을 지원을 하고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입양 부모가 내는 돈은 없는 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뭐 입양을 할 때 돈이 10원도 안 들어요. 이렇게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입양 절차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입양을 하려고 하면은 심리 검사도 해야 되고요. 건강 검진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장 목돈이 들어가는 검사들이 그것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아이를 책임지고 한 아이의 인생을 저희가 책임을 지고 생명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금액은 기꺼이 내고 그 정도 검사는 기꺼이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요즘 뉴스에 보면은 가끔씩이지만 입양 뉴스들이 좋은 뉴스가 안 나오잖아요. 보통 뭐 입양을 했다가 돈을 보고 입양을 했다가 파양을 했다더라. 또는 뭐 돈을 보고 입양을 했다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을 했다가 이 아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돈만 이렇게 홀랑홀랑 썼다더라.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뉴스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또한 정말 사회가 만들어낸, 그리고 그런 뉴스들이 만들어낸 정말 굉장히 큰 편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뉴스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드문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드문 경우다 보니까 뉴스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지, 저희처럼 평범하게 정말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살아가는 입양 가족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입양 혜택에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드려 봤는데,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그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입양을 한다, 그리고 돈을 주고 입양을 한다, 이런 거 모두 다 편견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를 너무너무 잘 아시겠죠.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는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바라보고, 그리고 굉장히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입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